네, 이 그림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인 체제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좋으니까 이렇게 또 이벤트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저기까지. NH투자증권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쪽에 안 계시고 이쪽. 네, 제가 이제 양쪽으로 약간 네. 든든한 마음도 드는데 부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쪽 자리에? 일단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네. 같아요. 홍선의 앵커님을 더 뭐 띄우고자. 띄우고자. 네. 가운데. 저기. 감사합니다. 네. 저 부장님, 의자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아 그래요? 너무 귀여워 보이셔. 오케이, 딱 좋아, 됐습니다. 좋아, 네, 좋아. 딱 됐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그래서 MC로서 MC로서. 네. MC로서 활약해 주시는데 MC가 이렇게 이쪽으로 계시다는 건 출연자분이 여기 따로 그렇죠. 계시다는 따로 건데 계시죠. 그러니까 네. 오늘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나름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에 관련돼서 선택 장애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대안이 뭐겠습니까? ETF죠. ETF. 그래서 많은 운용사들이 있지만 또 KB 쪽에서 KB 자산운용에 또 무슨 팀장이 계시죠? 네. 이소연 팀장님에게 노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로 오늘 좀 녹여주실 분 바로 이소연 팀장님이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종목 선택도 중요하고 섹터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전망 이런 것들도 오늘 이소연 팀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KB 자산운용 ETF 사업본부 ETF 상품 기획팀의 이소연 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나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KB자산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ETF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타사라고 해야 될까요? KB분을 모신 건 처음이어가지고 진짜요? 저 어쩌다가 이렇게 첫 번째인가요? 나오게 되신 거예요, 팀장님? 네. 부장님의 부름을 받아. 아, 오늘의 MC 우리 박 부장님의 부름을 종목 받아가지고. 선택의 결정 장애를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아하. ETF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콜라보네요. 네, 이런 콜라보 저희는 너무 환영이고 일단 오늘 좀 지수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네, 내려가긴 했는데 오늘 저희가 연고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3,200 코스피, 코스닥 800을 넘긴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3년 10개월 만에 네. 연일 지금 뭐 경신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런 뉴스가 오늘은 안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되는 요즘인데 부장님 말씀도 듣고 오늘은 팀장님 말씀 듣고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장 상황 먼저 좀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고요. 우리 한국 시장은 약간 퐁당퐁당.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 흐름이었던 원전이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섹터가 조금 한 템포 쉬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서 그리고 약간 케미칼 쪽에서도 일정 부분 철강까지도 같이 오르는 그런 흐름이어서 약간의 순환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장이 꺾일 기조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기존 주도주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네. 하이닉스도 0.3% 뭐 상승하고 1, 2위가 지금 네.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좋았고요. 좋아요. 팀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네. 어떤 얘기 주로 좀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질문 좀 던져주세요. MC로서.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네. 뭐 거래량으로 좀 입증할 수 있는 인기 있는 ETF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ETF 이제 수급 자료를 조금 들고 예. 네, 왔는데요. 좋습니다. 같이 보시면 그동안 솔직히 이제 워낙 이제 미국 나홀로 장세가 강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형에는 조금 관심이 미미하셨어요. 약간 좀 세제 이슈 차원에서만 좀 접근을 하셨는데 6월 들어서 오랜만에 국내 ETF 이제 특히 국내 주식이나 국내 테마형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210조 원 규모고요. 이제 6월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신정부 출범이라든지 증시 부양책 기대감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국내 시작이다 이러고 좀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배당
금융, 주주환원 이쪽으로 좀 많이 자금 유입이 좀 두드러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국내 투자자분들의 패턴과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신정부가 출범이 되고 나서 실제로 여당에서는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네. 특별위원회 특위가 출범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작년에 비해서 2년 만에 지금 2배가 성장을 한 시장이 국내 ETF 상품 시장이잖아요. 네네. 확실히 좀 ETF로 들어오는 어떤 유입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게 시장에서 느껴지시나요? 네, 일단 확실히 장이 오를 때 펀드에서는 약간 이제 차익 실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ETF는 오를 때 더 사야지라는 좀 같은 기초 자산을 따르더라도 펀드보다는 ETF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는 연금 계좌에서도 ETF 접근이 좀 쉬워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다들 조금 좀 직관적이고 내가 매매하기 좀 빠르게 왜냐면 펀드는 환매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ETF는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즉시성을 조금 만족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2분기에 미국장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좀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나스닥이랑 S&P가 가다 보니까 해외 지수형으로도 또다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약간 좀 국내외 할 것 없이 좀 고루고루 ETF로는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ETF 상품 기획팀이시잖아요. 네네. 팀장님이시고 그렇게 시장 상황 보면서 상품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트렌드를 좀 맞춰서 만드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그게 이제 네. 저희 팀의 역할이죠.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게 그래, 아니고 그러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시장 상황에 맞춘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또 은퇴 때 필요하실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버드 콜 같은 이제 다들 이제 요새 좀 선호하시는 네네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이 파생 상품을 매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ETF에 예쁘게 싸서 만들어드리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ETF라고 하면 그러면 KB 자산에서 생각하는 하우스 뷰 약간 그게 녹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제 퇴직연금 향 아니면은 이제 투자들이 ETF로 해야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부분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만든 상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네. 팔란티어 다들 선호하시는데 나스닥에서 비중이 작거든요. 근데 저희가 팔란티어를 25% 담고 나머지 75%는 미국 기술주 100을 담아요. 그러면 나스닥보다는 팔란티어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서 그렇죠. ETF를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분들 입장에서 약간 연금 계좌에서 팔란티어의 비중을 난 높이고 싶어. 근데 나스닥으로는 아 이건 좀 부족해 라고 하실 때 이 ETF를 사신다면은 원하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상품으로 만들려면 네. 지금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몇 수 앞을 좀 맞아요. 내다봐야 네.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바로 상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관련 절차라든지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다들 아니 이거 언제 올랐는데 이제 ETF 나왔는데 저희는 그걸 많이 준비를 옛날부터 그래요. 해놓은 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절차와 이 합법적인 순서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하는 만큼 투자자분들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ETF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그런 식으로 올리세요. 테마형 ETF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유행처럼 쫙 번지면은 아 이거 이제 끝물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쟁도 지금 많이 있나요? 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엣지를 줘서 그렇죠. 우리가 시의성이잖아요. 엣지가 좀 더 있어야 돼.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맞아, 이런 거를 맞아요. 많이 좀 고민을 해요. 아. 네, 그냥 뭐 양자 컴퓨터에서 연비도를 담는 게 아니라 이걸 빅테크를 더 많이 가져갈까 아니면 정말 순수 양자 컴퓨터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클 텐데 조금 그래도 시총에 무게감 가져가지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나름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네, 저희의 나름 고뇌가 담긴 상품들입니다. 네. 그럼 티는 지금 고민하시는 엣지를 조금 힌트를 주시면 우리가 조금 몇 개월 앞? 뭐 한 1년? 멀게는?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저기 지훈 형님은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오면. 역시 쉽게 이미 그래요. 있는 걸로도 네.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 아, 그걸로 오늘 그러면 진행- 준비된 또 자료가 있으니까 네네. 네,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저희 세 명 그림 보면서 네. 와, 선혜 씨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옛날 약간 그 혼성 그룹 있잖아요. 풀이나 코요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세미나를 네. 이제 다니다 보니까 3프로 고객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네, 현장에서.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실물이 훨씬 낫네요. 라는. 얼굴 아까 얼굴 얘기하셨는데 얼굴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네. 선혜 씨가 작은 거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네, 계속 질문 이어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정책 기대가 앞서서 이제 좀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이제 유동성 장세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ETF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느끼시는지 뭐 자료로도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ETF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국내 지수, 국내 테마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데이터, 매크로 좀 더 탑다운적인 데이터를 보자면 제가 가져온 게 지금 M2 통화량 추이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이게 M2라는 게 광의의 통화, 이제 현금, 예금, 단기 금융 상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이라는 네. 작은 플로우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시중 유동성으로 봤을 때 보통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한국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원래는요? 네네. 네. 그동안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한 몇 년 전, 전통주만 보더라도 네.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저희도 얼마 전에 다들 이렇게까지 규제한다고 바로 네.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부동산 그러니까요.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네. 부동산 규제가 워낙 세게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부동산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자산군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정부에서는 이제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5천, 그다음에 네. 우리 증시 부양하겠다. 너무 부동산으로 모든 투자 자산들이 쏠려 있다라는 걸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른 데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데로 다각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예탁금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예탁금이라는 게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거든요. 코스피와 함께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개인 순매수도 밑에서 V자를 그리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주식시장도 이 유동성 장세를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 데이터는 1개월짜리다 보니까 이게 뭐 확실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아마 좀 수급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환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와 주면 조금 더 곡간이 풍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훈 부장님 예.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실패를 하면서 이거 후보국에도 못 올라갔잖아요. 사실 네. 이거 기대 굉장히 컸잖아요. 이거 되면은 큰 손들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죠. 충분히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해줄 만한 충분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도적인 개편이 계속적으로 지금 릴레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짧게 시계열을 보자면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CPI라는 네. 얘기가 네. 좀 나올 수 있어서 아마 기존 컨센보다는 좀 높게 나온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2.7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했던 금리 인하 이벤트에서 조금 막힐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2회 또는 3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는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먹히지 않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트럼프는 오히려 이걸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한 템포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럴 수도 약간 없다. 시장 네. 좀 조정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다음 주에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네. 네, 실적 시즌이 아마 도래를 했기 때문인데 아마 한국 시장도 물론 그런 MSCI 이슈도 좀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워낙 바닥에서 이 상승 각도를 보면 일단 코스피가 가장 한 30%라고 봤을 때 코스닥 한 절반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요 매기가 다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면 코스닥 어떤 걸 사야 돼? 그럼 네. ETF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섹터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목들 오늘 한번 쭉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기존 주도주가 조금 빠지고 나머지 것들이 좀 반등한다? 그럼 장기 소외주들이 반등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쭉 한번 보면 네. 결국 컨센 대비해서 실적들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실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단순한 추상적인 기대감이 아닌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일단 후보 1군에서는 바로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이오를 또 힌트를. 네, 그리고 네. IT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에 오늘도 구미에 관련된 네. AI 관련된 삼성전자 투자 얘기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하이닉스가 HBM 생산 관련해서 뭔가 뭐 다른 제조 공정에 대한 변화 이걸 통해서 반사 수익이 되는 장비주들이 몇 개의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대로 다이렉트 실적으로 전이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으로 바로 다이렉트 전이될 수 있는 모멘텀들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이런 뭐 상법 개정이며 뭐 자사주 관련 이슈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실적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중요한 건 본업이 레벨업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7월부터는 실적 시즌에 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방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네. 쓰고 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섹터 얘기해 주셨으니까 팀장님께도 그렇죠. 그래서 유망 섹터는 이제 점검을 어떻게 한번 해주시죠.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000시대, 5000P 시대 만들려면은 유망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저희 KB자산 라이즈 ETF에서는 금융,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AI 로봇 이 정도를 조금 저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간 뭐 조바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다음에 오를 것도 봐야 되거든요. 이미구나. 이미 오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다음에 더 오를 친구들, 더 오를 산업들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지금 세 가지 테마를 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금융부터 같이 좋습니다. 보시면 금융은 솔직히 말씀하신 성장의 테마는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워낙 그동안 우리가 안 봤던 테마이지만 이제는 드디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정부에서 5,000P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금융주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고 저평가됐던 요인들인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유동성 공급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금융주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금융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뭐 금융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소비 쿠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렇죠.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전국민.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하락되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이 좀 이제 이런 내수 경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좀 사업을 확장해 볼까, 점포를 확장해 볼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은행 쪽에서는 수익 개선 촉진 요인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좀 아까도 봤잖아요. 거래대금.
주식시장으로 닫고 돈이 몰리고 있으면 네. 증권주 입장에서는 뭐 거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익이 개선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금융을 조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배당을 좀 같이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 금융주랑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금융 종목들 좀 합쳐서 저희가 ETF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월 중순에 분배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 말이 아니라 월 중순에 한 번 받고 월 말에는 다른 걸로도 받고 이렇게 조금 현금 흐름을 창출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ETF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금융에 관심이 있다면 요 ETF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 좋아하시는 분들, 지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배당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수익률을 업데이트를 해오지는 업데이트를 그럼 않았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 네. 검색의 찬스를 쓸 수는 없어서 네. 금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얘기가 이미 이것도 뭐 정책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 좀 네.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는 질문이 네. 나올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근데 금융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배당에도 컨셉을 맞추셔야 돼요. 아, 이거를 그렇죠. 뭐 그냥 내가 저가에 사서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라 나는 얘를 저가에 사서 모아서 여기서 나오는 배당으로 나의 인컴을 만들어 가야지 이 컨셉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융은 성장보다는 내가 저가에 사서 인컴을 만들어 가는 자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은행주와 약간 증권주의 어떤 부등호를 매기자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 측면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오히려 더 실적 측면에서는 또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게 더 눈에 보이실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금융 관련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아무래도 배당, 네. 월 중간도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더 보시는 것 같고 아마 개별 종목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은행보다는 약간 증권주가 좀 더 상승 흐름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가까운 저희 NH 실적도 관심이 있지만 주변 경쟁사들 한번 실적. 그렇죠. 네. KB는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 저희는 지주로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저희랑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적어도 내년까지는 실적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다만 여러분의 힌트를 드리고자 한다면 시장의 고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지수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고점의 어떤 신호를 징표가 주냐? 있느냐라는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여러 그 IB 시장에 노크를 해보면 네.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아마 내년에 상장할 계획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힌트를 얻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IPO 관련돼서 증시에 입성하려는 그 흐름들이 몰릴 때 어느 정도 와 이제 제2의 또 다른 모멘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세게 많이 들어오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단에서는. 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오히려 물 들어올 때 일단 이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상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징표가 네. 저는 시그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제도 제가 이제 여쭤보긴 했는데 이제 아까도 저희가 장표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대체 뭔데? 특히나 그게 이제 금융 혜택. 사실 저는 어제 살짝 이해한 거는 그래 그러면은 결국에 세금 부담 줄여주니까 주식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가 정도를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무감이 상장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상법 개정하는 그 근본적인 하나 원 오브 댐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상장 기업들이 더 밸류업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소연 팀장님도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도 아마 계속 뉴스플로우를 점검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뭐 IRP, 뭐 DC, DB 계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보통 우리가 그 DC나 DB 쪽 운용하시는 분들 보면 DB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이랑 DC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DC를 갖고 계신 분들도 운용을 할 때 약간 그 원리금 보장되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도에 대한 개편이 조금 이루어진다라면 공격적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당 제도와 관련돼서 하나 일맥상통한 하나 결이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유입되는 유동성 흐름이 지금은 예탁 자산이 한 65조 정도 되는데 한 50조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단순하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 기억해 보세요. 아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맞아. 아 고점이네. 개인들이 사네? 고점이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들 생각하고 아직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뭐랄까요? 대표 이제 네. 콜라보로 네.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너무 좋은데 은근히 약간 경쟁자가 옆에 지금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하셔서? 제가 씨의 옆자리는 늘 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세 명의 그림을 보니까 좀 더 분발해야겠다. 제가 요거 하나 좀 약간 깨알 광고를 한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정말 여러분들 제가 NH투자증권 직원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거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맞아요. 바쁘네요. 아까 뭐 3프로의 GIN 그 영상 텀니의 영상도 보셨지만 저희 NH투자증권이 지금 하는 그 방향성은 컨텐츠의 강화입니다. 투자 정보의 강화하거든요. 예를 저의 루틴 짧게 말씀드리면 출근할 때 그 탐리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종목들 궁금한 거 어떤 키워드가 궁금하면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해서 알아보고 네.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싱킹 알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국내의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레포트도 중요하지만 꼭 읽어야 될 것들이지만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번역이 돼서 MTS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달에 여러분들 MTS에 탑재시켰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읽다 보면 야 정말 모든 상장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장사인 기업들까지 이렇게 편하게 한글로 번역돼서 진짜. 아침 출근하면서 다 리딩할 수 있거든요. 저도 느껴요. 그런 것들 한번 참 확인해 보시면 좋아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예. 팀장님도 그러시죠? 요즘 더 바빠지셨죠? 네. 네. 저희도 아무래도 이거를 어떻게 ETF로 만들까, 이거를 언제 빨리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제 이렇게 금융처럼 저평가돼 있던 아니면은 이제 좀 시장 트렌드가 맞지 않았지만 갑자기 다들 이제 이거 해야 돼 하는데 다들 상품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저희 여기 있어요 이거 해드리는 것도 네, 저희의 역할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놓치고 계셨던 국내의 좋은 테마들을 다시 한번 또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많이 또 해주시고 계시고 네. 계속 이어갈 텐데 그러면 금융 말씀해 주셨으니까 금융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또 두 다른 번째는 원자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원자력은 근데 뭐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라 2024년부터 네. 다들 약간 조금 핫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원자력이 다시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 활성화라는 행정명령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원자력 생태계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미국 원자력 생태계가 부활하는데 한국 원자력 주가가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주요 원전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예요. 이렇게 5개국 정도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 수출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그동안 탈원전 기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자국 내 신규 건설이 거의 중단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내에서 원전 관련된 공급망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빨리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미국에서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빠르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희 이제 뭐 재작년에 나왔지만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미국 이제 전력 관련된 뭐 종목들이 많이 좀 주가가 뛰었었잖아요. 속하는 얘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자력이랑 천연가스가 좀 가장 빠르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도달을 해서 원자력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생태계를 부활을 천명을 했는데 이때 파트너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좀 아까 얘기했죠. 공급망이 붕괴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빈 곳들을 채워둘 국가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국 기업들이고 한국도 원전에 대해서 뭐 아예 투자가 없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석탄 등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의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은 결국 2038년에는 원전에서 35.2%의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 니즈가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원자력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타사에 있는 아니면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된 ETF들은 미국에만 투자를 하거나 한국에만 투자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국과 미국 글로벌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은 이제 SMR뿐만 아니라 우라늄 채굴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원자력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글로벌 한국, 북미 다 두루두루 담고 있어서 약간 뭐 특정 종목에 베팅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이 미국의 큰 그림과 한국의 이제 조선 방산이 아닌 원자력 수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란 이 ETF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 200 대비해서도 당연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들도 번갈아 가면서 좀 주가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 투자 고려하신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에 투자를 하는 어떤 큰 줄기에 투자를 한다 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구조적 네. 변화, 에너지 안보라는 구조적 변화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할 것이냐 이건데 저희는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고 원자력을 한다면 그냥 뭐 단순히 최근에 주가 좋았던 SMR 뭐 이것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MR도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설치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한 30에서 50년 정도씩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기대감이지 이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는 아니고 SMR만 영위하는 기업들보다는 이거를 뭐 두루두루 다른 산업도 같이 하는 대형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수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국내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같이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전력이라는 그 테마 네. 이것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의 효과들이 굉장히 큰 게 뭐냐면 결국 원전으로도 지금 매기가 쏠렸고 다만 이제 이번에 아름다운 법안 통과 BBB 나오면서 약간 또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그 에너지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또 수소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 원전은 역시 좋다. 롱자금이 들어올 만한 합당하다. 네. 하지만 원전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 체계를 세팅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2, 3년 걸리더라. 그리고 오히려 수소나 이런 것들은 미리 세팅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법안에 대한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이런 것들도 파생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에 대한 쇼티지는 결국 빅테크들이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보니까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딱 껴있네요. HD 현대일렉도 보여지고 네. 이제 뭐 이번 주에 보니까 두산 9만 원짜리 레포트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바틀렉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기가 쏠려 있거나 아니면 기존 차익 실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저 장기 그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투자자들은 어그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대안을 잡은 종목이 아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또 한수원에 대한 건설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있는 현대건설을 선택했고요. 현대건설의 논리는 이거예요. 밸류 싸지 않느냐. 그리고 두산 NRBT는 대여섯 배 올랐지만 현대건설 이제 2배밖에 안 올랐다. 뭐 이런 논리, 그런 것들이 또 내러티브, 긍정적인 내러티브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네요. 네. 좋아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나머지 자료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고 타임 제가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회가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박 부장님께서 광고 타임 한번 외쳐주면. 네, 감사합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KB 자산운용 ETF 사업부문 이소연 팀장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네, 또 박지은 선혜 씨, 부장님도 네. MC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선혜 씨, 네. 그리고 또 제 옆에 우리 박 부장님이 계시니까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면은 힘을 좀 더 내주고 있거든요. 제가 특히, 맞아요. 볼 때는 코스피 3,200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금요일이기도 해서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지다가 아니야 금요일이고 뭐고 요즘에 좋잖아 하면서 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금요일인데도 힘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제 종목들 쭉 보면 네. 뭐 약간 명암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는 크립토 주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네, 그렇죠. 네. 크립토 주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 그 크립토 관련 종목들이 제법 많이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사상 가고 최고가요. 있는 네.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또 했었던 이런 자산들이 약간 좀 턱에 목에 찬 느낌이고 이런 약간 위험 자산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단순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니까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제는 버려야겠다. 예, 일단 뭐 대응을 하시죠. 예, 뭐런 예측 자체가 좀 무서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간단한 예로 증권주를 올라가면 좋아하는 건 사실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사주를 갖고 있으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면 되게 좋아해. 근데 네. 인터뷰를 해보면 우울합니다. 왜? 예전에 팔았어. 그렇죠? 증권주가 한 장기 박스에 오래 있었던 그런 섹터였는데 네. 이렇게 상법계 정의도 자사주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측과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네. 다만 종목별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의 때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셌던 종목들은 일부 절반 매도하는 아까 채팅 봐니까 좀 어느 정도 어그리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다음 주 초에 또 흐름이 나오면 또 한번 또 책션하고 또 다른 섹터로 좀 쉬었던 그런 약간 롤링 매매 잘 하시면 수익률 따박따박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고 네. 교육국 대부분의 15% 또는 20% 일괄적 부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유럽 관세 얘기 나와서 시장 약간 흔들렸는데 확실히 보면 좀 무뎌졌다. 무뎌졌다. 관세 얘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약간은 좀 칼날이 무뎌졌나?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그쵸. 있다고 노래까지 맞아요. 불렀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관세가 네. 또 제품가로 네. 또 전이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 어닝들에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럴 수 있겠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좋아요. 네, 이소연 팀장님과 얘기 좀 나눠보면 네. 앞서서 금융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 뭐였죠? 원자력.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큰 줄기를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뭔가 왜 이거 안 들어가지 했었던 게 이제 AI거든요. 이게 이거야말로 하이라이트예요. 이거야말로 시대의 큰 줄기 아닙니까? 없어요?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또 사상 최고. 어제 간밤에. 네.
근데 왜 한국엔 아무것도 없냐 아쉽잖아요. 그리고 다들 중국이랑 미국 휴머노이드까지 하시는데 네, 국내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글로벌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이제 민간에서 75조 원, 정부에서 25조 원에서 총 100조 원 규모로 한국형 AI를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뉴스들을 보면은 뭐 AI 기본법 제정,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에는 AI 미래계획 수석을 신설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의 AI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AI와 로봇을 함께 투자하는 ETF를 갖고 있습니다. 아, 같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엔비디아 했다가 네. 팔란티어 됐다가 지금 다시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땐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네.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게 저희가 이제 AI, 국내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뭐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정도가 이제 양산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팔 관절, 그 다음에 손 움직임, 그 다음에 이런 의료용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먼저 발달을 하고 있는데 한국형 AI 모델이 나와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과 결합을 하면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한국형 휴머노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또 정부 정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좀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한국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 저 지방에 가면 일할 노동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해서 각 기업들과 정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뭐가 나올 건데 라고 보신다면 네.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국내 테마형 중에서 아마 얘가 수익률 상위 랭크가 된 걸로 1개월 수익률 상위 랭크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장 테마형 중에서는 완전 상위권에 지금 네네. AI와 로봇이 올라가 있다. 자, 요즘에 진짜 AI 빼면은 네. 진짜 해외에선 좀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다시금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거 아닌가 하고 로봇도 하나의 큰 줄기인데 이거를 선택장에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뭘 선택해야 될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때 뭐 이걸 합쳐진 게 이제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계속 좀 가볼게요. 그러면 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접 투자 요거는 상황이 어떤지 요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네네. 수상한 아이디어라고 해외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발굴을 하는 맞아요. 시간이 있어요. 아, 거기서 네네. 저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럼 국내와 해외는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투자죠. 이제 미국 상장된 네. 아니면 일본 상장된 거를 매매하시는 패턴을 보면은 국내에서 못 사는 거를 많이 사세요. 저희도 이제 아마존 이런 데서 살 때 국내에서 못 사는, 국내 안 들어온 물건들 직구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다음 주에 가상화폐의 주간이 다가오다 보니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냥도 아니고 레버리지. 곱하기로? 네, 그런 거.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잉 이야기가 있었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된 개별 종목들, 레버리지. 그다음에 이런 ETF들 아니면 인버스 약간 한국에서 매매하기 힘든 약간 좀 배수의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선호하시고 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호하세요. 국내에서는 관련된 ETF가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매매 패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저도 이거를 항상 매달 업데이트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었던 게 한국 세배였어요. 한국 세배? 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걸 좀 여기서 엿볼 수 있었는데 네.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에는 세배의 레버리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 것처럼 한국 세배에 이렇게 자금이 어디로 나가 있는 들어왔었습니다. 거예요? 저 상품이 지금. 사우스 코리아 네. 사회. 야, 저거 와. 왜 웃으세요, 부장님? 어떤 느낌이 근데 드세요? 저는 이제 저것도 있지만 네. 최근에 네. 개인들이 많이 사는 ETF 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인버스. 저 심상치 않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요거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될 건지. 다음 주에 관점 어떻게 될 건지 같이 저희도 한번 상당히 지켜. 많이 사더라고요. 어. 인버스를.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네. 먼저 가 있기는 약간 힘든데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빠르게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이런 거 좀 우리가 잘 읽어보겠다. 좋습니다. 네, 팀장님 그 ETF 오늘 이야기를 좀 해주시니까 ETF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특정 섹터 따라가는 거, 지수 따라가는 거,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 따라가는 것들도 굉장히 좀 많고 맞아요. 원자재 투자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이것도 매력적이고 저것도 어떻게 좀 배분을 하고 어떤 상품을 좀 선별해야지 이런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약간 이제 투자자의 성향이라든지 투자자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한참 이제 자산을 늘려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특정해서 뭐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지금 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명의 그렇죠. 투자자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라는 탑3. 탑3 네. 플러스라는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 시대도 그렇고 인터넷 시대도 그렇고 항상 패턴이 하드웨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큰 산업 트렌드 안에서 이게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저희 AI가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엔비디아 여기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팔란티어가 또 주가 상승이 매서웠잖아요. 네. 이제 이 AI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쓰지라는 거였는데 그런 때마다 이제 뭐 이 업종에 종사를 하시거나 뭐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냥 이거 큰 변화는 알겠는데 내가 그때그때 어떻게 쫓아서 매매를 하냐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뭐가 상품가 들어가 있어요? 다 아시는 뭐 엔비디아, 네. 팔란티어, 뭐 다 들어본 마이크로소프트 것들. 다 들어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나누냐면 네. AI 미국 AI 산업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서비스인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밸류체인으로 나눕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팔란티어 올라갈 때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 다들 안 사셨잖아요. 근데 언제 보니까 다시 그것도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ETF에 담겨져 있는 거를 매수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대표 기업들을 15개 종목 풀링을 해서 저희가 ETF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AI, 미국 AI 소프트웨어 따로 사고 미국 AI 하드웨어 따로 사지 마시고 이거 하나 사두시면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미국 AI의 밸류체인에 좀 알맞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를 보고 또 생각이 나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라는 평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안에서도 뭘 고를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것도 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긴 하고 부장님 네. 서서히 마무리할 때가 되어가고 돼가고 있습니다. 있어요. 시장 네. 상황과 오늘 팀장님 말씀 중에서 좀 첨언하고 싶으신 부분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소연 팀장님. 팀장님 요청드렸던 네. 이유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고객과 줌 세미나를 하면서 ETF 문의가 굉장히 많았기 그렇구나.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운용사에 계신 분들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요. 네.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삼성자산 운용도 있고 미래 타이거 유명하고 코덱스 유명하고 그렇죠. 한투도 있고 KB도 있는데 요게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요거는 제일 뽐낼 수 있어요. 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왜냐면 엣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원전이든 AI든 나오면 저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운용사별로. 그래서 뭐 혹시 말씀 주시죠. 저희는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을 요즘에 굉장히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도 최초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들 이제 커버드 콜에 이제 하시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기초 자산의 상승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콜옵션 100% 매도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거를 고정 커버드 콜이란 걸로 따로 이제 풀어냈어요. 네. 그래서 기초 자산의 뭐 70%면 70%, 80%면 80%는 따라가되 나머지만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인컴도 챙기고 기초 자산의 이게 등락도 쫓아가는 형태를 네.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저희한테는 3세대 걸그룹 3세대 커버드 콜이라고도 불러주시거든요. 네. 왜냐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인컴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ETF에서 콜옵션 얼마를 매도하는지 알 수 없는데 저희처럼 고정으로 해놓으면은 이 정도 기초 자산을 이번엔 따라가겠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의 커버드 콜 옵션을 챙기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을 낼 때 이런 부분들 기존 상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네. 방금 소개해 주셨던 고정 커버드 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최초로 했던 200 위클리 콜옵션 이런 부분들이 저희 KB자산에서 또 다른 하우스와 좀 차별화되고 많이 고민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좀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에서 가장 지금 팀장님이 이렇게 자세 고쳐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역시 있어. 역시 직장인, K 직장인 느껴졌습니다. 이런 플러그 네. 좋은데요? 좋아요. 예. 예, 새롭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 하나 좀 팁을 네. 말씀드리면 물론 주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고객님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항상 이런 게 상상의 날개를 펴라. 네. 물론 뭐 리포트를 자주 읽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도 다 스크립해서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연구는 하셔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025년 이제 2분기 실적을 하고 이제 3분기를 이제 내다보는 시점이 되죠. 이제 네. 지금 많이 덥죠. 많이 덥지만 이제 가을과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시장은 좋고 유동성이 들어오면 결국 시장에서 먹거리를 찾기 위한 종목 초이스는 올해보다 내년을 또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당장보다도 내후년, 2018년, 2029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자, 아까 채팅창에서도 애플이 오늘 탈 수 있는 마지막 차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애플 밸류 체인이 이번 주부터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삼성에서 나오는 뭐 폴더블이 나와도 난 안 살 거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그 곳곳에 찾아보면 또 나오는 힌지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레거시 소재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지금 바닥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기존 주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네.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중소형의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저PBR 종목들이 한번 레벨업이 됐듯이 자, 그다음 스마트 머니들은 어느 놀이터로 가실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말 네. 설레임으로 주말을 아마 맞이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연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도 다음에 네. 또 이 자리로 나와주시고. 저 이제 저 자리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네.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